드라마제니입니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한 가지씩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네요. 장하빈과 이수연의 담임이었던 박준태는 분명 두 아이가 1학년 때 아주 친하게 지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키링을 보여주면서 이수연으로부터 스승의 날 선물로 받았다고까지 장태수에게 말을 했었죠. 이수연은 참 따뜻한 친구라고 말이죠. 사실 이수연의 집에 다른 컬러의 키링이 있었고 장하빈 역시 빨강색의 키링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그 말은 맞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박준태는 백골로 발견된 사람이 이수연이라는 걸 알고 찾아온 형사들에겐 이수연과 친한 친구가 아무도 없다고 답을 했었네요. 장태수에게 장하빈과 이수연을 엮어서 말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태도였는데요. 그리고 최영민과 박태준의 말에도 극단적으로 다른 게 있었죠. 박태준 말에 의하면 털실로 만든 키링을 이수연에게 선물 받은 건 지난해 5월 15일 스승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영민은 이수연이 가출팸으로 들어온 게 지난해 초였고 여름쯤 사라졌다고 했던 건데요. 가출팸 지하방에 묶여있던 이수연의 모습이나 대화산에서 윤지수가 땅을 파고 있을 때 바로 옆에 뉘어져 있던 모습을 보면 반팔로 된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날씨가 더운 때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윤지수의 돈가방을 최영민에게 가지고 오던 송민아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네요. 반팔 반바지에 샌들을 신고 있던 것으로 보아 한여름의 날씨로 보이는데요. 시기적으로 보면 초여름쯤 이수연이 그렇게 되자 한여름부터 윤지수가 돈을 보냈던 게 아닌가 싶네요. 담임 박준태의 말대로라면 3월에 고등학교를 입학한 장하빈과 이수연이 아무리 친했다고 해도 1학기를 넘어가지는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영민의 말은 거짓말이 되겠죠. 연초부터 이수연이 가출팸에 있었다면 고등학교 입학이 가능했을지, 그리고 장하빈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을지, 그리고 제일 의문은 학교 생활이 불가능했을 거라는 건데요. 적어도 이수연이 학교를 이탈한 건 스승의 날이 지난 후였을 거란 상황이라 연초부터 가출팸에 있었다는 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박준태는 친한 친구가 있었냐는 형사들에게 혼자 조용한 친구 없는 아이였다고 거짓말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이수연과 장하빈을 엮지 않겠다는 박준태의 의지로 보이네요. 이유가 뭘까요? 장태수가 이수연에 대해 물었을 땐 아주 친했고 둘 다 비슷한 성격이라는 말까지 했었는데 말이죠. 더구나 지금 박준태는 이수연을 그렇게 만든 주범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수연에 대해 조사하는 형사들이 다녀간 후 박준태는 바로 김성희를 찾아갔었죠. 형사들이 찾아왔었다면서 김성희와 긴급히 의논하는 상황을 연출했던 건데요. 더구나 최영민이 그 일을 아느냐,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대화는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 일이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김성희는 왜 박준태가 그곳으로 오는 걸 위험하다고 걱정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수연의 백골이 발견된 장소에 대한 것인데요. 이수연의 백골이 발견된 곳은 대화산이 아닙니다. 대화산에서 송민아 사건이 일어났고 대화산 빨강 리본 아래서 송민아가 돈가방을 가지고 왔으며 윤지수가 땅을 파고 있던 장면 역시 대화산에서 촬영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수연이 거기에 묻혀 있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인데요. 드라마 1회의 첫 장면, 장태수가 백골을 발견했다는 호출을 받고 달려가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도착지는 무연산입니다. 장태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에 찍힌 주소가 정확히 경기도 연주시 남구 무연산로 산 70-1번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돈가방을 돌려주겠다는 말에 장하빈을 만나러 왔던 최영민이 대화산 빨강 리본 아래 서 있는 장하빈을 보고 이수연 때문에 그러냐는 질문을 했었죠. 최영민 역시 그 장소에 이수연이 묻혔다고만 생각했었는데요. 더구나 장하빈이 윤지수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된 후 공개한 동영상 역시 바로 자신들이 만난 대화산의 그 장소였네요. 그렇다면 이수연의 백골은 어떻게 무연산으로 가 있게 된 것일까요? 최영민은 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까지 드러난 사실로 볼 때
박준태와 김성희가 두려워하는 건 자신들이 최영민을 속였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하는 것이겠죠. 이수연을 산에 묻어주기 위해 대화산까지 올라온 윤지수를 따라왔던 사람은 최영민이 아니라 김성희였네요. 정황으로 볼 때 감금된 이수연이 쓰러졌고 윤지수가 갑자기 찾아와 이수연을 데리고 나갔다면 그걸 보고 그냥 따라가 촬영만 했을 최영민이 아닙니다. 최영민은 그런 걸 참고 따라가거나 할 그런 인물이 아니죠. 최영민은 이수연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자 골방에 묶어놓았던 건 맞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모르는 것이죠. 왜냐면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박준태가 왔었고 박준태와 실랑이를 벌이던 이수연이 쓰러지게 되자 박준태와 김성희는 당황했을 텐데요. 우선 최영민이 갑자기 들어올지 몰랐기 때문에 박준태는 그 일이 생기자 급히 자리를 피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당연히 김성희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윤지수가 들이닥쳤던 것이고요. 윤지수가 산에서 죽은 이수연을 발견했다든지 하는 다른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그런 가정은 앞뒤 정황이 맞지 않는 것인데요. 이수연을 최영민이 대화산길 숲으로 데려갔다고 한다면 윤지수가 핸드폰 위치 추적 장치로 거기를 찾아올 수는 없었겠죠. 최영민이 바보가 아닌 밖에야 이수연의 핸드폰을 켜놓은 채 거기까지 그걸 가지고 왔을 리는 없으니까요. 핸드폰이 이수연의 주머니에 처음부터 들어있었을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때는 여름이었고 반팔 줄무늬 티셔츠에 몸에 딱 붙는 진바지를 입고 있던 상황이라 핸드폰을 몸에 소지하고 있을 수는 없었던 건데요. 앞뒤 상황을 맞춰보면 박준태가 이수연을 그렇게 만들었고 김성희가 뒤처리를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공교롭게도 윤지수가 그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엔 이수연 옆에 핸드폰이 그대로 있었던 거고요. 아마도 윤지수는 이수연을 데리고 대화산으로 가면서 그 핸드폰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 회수를 했겠죠. 그게 드러나면 자신의 딸 장하빈의 짓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받을 테니 말이죠. 윤지수는 오직 장하빈의 죄가 드러날까봐 안절부절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이 발견됩니다. 김성희가 이수연을 데려가는 윤지수를 미행했고 뒤이어 땅을 파고 거기 이수연을 묻는 모습을 촬영까지 했는데요. 그럼 거기 묻힌 이수연을 왜 무연산으로 옮겼던 것일까요? 대화산과 무연산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우선 산에 있던 상황에 다른 산으로 옮겼으니 매우 힘이 들었을 거란 건 쉽게 짐작이 가능한데요. 그럼 박준태와 이수연이 가출팸 집에서 왜 티격태격 실랑이를 벌였는가 하는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수연이 자신이 직접 만든 키링을 담임인 박준태와 친구 장하빈에게 선물했던 것까지는 기정사실로 보이는데요. 이수연이 자취를 감춘 후 박준태가 떡볶이집까지 찾아다니면서 이수연이 나타나면 꼭 연락을 달라고 했던 정황까지 살펴보면 박준태는 이수연에게 절대 드러나면 안 되는 어떤 일을 저질렀던 게 아닌가 짐작이 되네요. 이수연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아이였죠. 하지만 장하빈 집에서 하빈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모습이나 사진 속의 표정은 아주 밝은데요. 장하빈도 상금을 타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다고는 하지만 박준태 역시 이수연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었을 거라 짐작이 가능합니다. 대신 박준태는 핵심을 품고 이수연과 사귀자고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요. 박준태는 여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훈남인 모습을 가진 반면 이수연에겐 어린 여학생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까지 몰고 갔던 게 아닌가 싶네요. 갑자기 이수연이 사라지자 혹시 자신의 행각이 세상에 알려질까 두려워 정신없이 찾아다녔던 것이고 말이죠. 그러다 우연히 평소 알고 지내던 김성희의 집 지하방 가출팸에 이수연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것이죠. 혼자 가둬지게 된 날 박준태는 김성희의 연락을 받고 이수연을 만나려고 찾아갔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생각외로 이수연은 강경하게 나왔고 박준태는 이수연이 묶여있다는 걸 이용해 또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과정에 아마도 이수연이 쓰러지게 되면서 박준태는 위기에 빠지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후의 일은 김성희가 수습하기로 하고 최영민이 오기 전에 박준태는 몸을 피했던 건데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윤지수가 그곳으로 나타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말았네요. 사실 참 납득하긴 힘들지만 윤지수는 10년 전 장하준을 잃게 된 사건 때문에 장하빈이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스스로 의심을 하고 있었죠. 프로파일러인 장태수가 장하빈을 그 일로 의심하는 게 싫어서 가정을 깨고 이혼을 감행했던 윤지수였는데요. 하지만 자신 역시 장하빈이 아니라는 어떤 답도 구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왜냐면 장하빈은 두뇌회전이 빠르고 누구보다 영민한 특별히 똑똑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자신의 자식이 이렇게 뛰어난 아이라면 보람되고 기쁘게 느끼겠지만 윤지수와 장태수는 그게 아니었죠. 지나치게 똑똑하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일종의 두려움 같은 것도 있었던 건데요. 그러다 이수연과의 연락이 갑자기 끊어져 버렸습니다. 장하빈과 친하게 지내는 단짝 친구라서 윤지수는 자신의 명의로 핸드폰까지 만들어 주었었지만 어느 날부터 감쪽같이 사라져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장하빈에게 물었지만 장하빈 역시 전혀 알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윤지수는 혼자 여러 걱정을 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다 자신이 이수연 핸드폰에 위치 추적 장치 프로그램을 세팅한 기억이 떠올랐겠죠. 장하빈과 둘이 항상 붙어 다니고 아주 친했기 때문에 혹시나 아이들에게 위험한 일이 생기면 자신이 먼저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위치 추적을 해놓았던 건데요. 그날따라 핸드폰이 켜져 있었고 이수연 있는 곳의 위치가 나왔기 때문에 윤지수는 허겁지겁 달려갔었네요. 이미 심장이 멈춰진 채 쓰러져 있는 이수연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데리고 나와 어딘가로 달린 게 바로 대화산이었고요. 김성희가 뒤따라오는 걸 윤지수가 알 리 없었죠. 이미 어두워진 산기슭에서 윤지수는 힘에 부치지만 애써 땅을 파고 이수연을 묻었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딸 장하빈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아무것도 없었던 건데요. 김성희는 윤지수의 그 모습을 모두 촬영했었네요. 왜냐면 집안에 있던 이수연이 사라졌으니 가만히 있으면 최영민에게 호되게 당할 게 뻔한 일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김성희는 그 영상을 최영민에게 건넸겠죠. 그것으로 윤지수에게 돈을 뜯어내는 최영민은 땅속에 이수연이 있는 줄만 알고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김성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던 것 같네요. 박준태가 그날 이수연에게 했던 짓이 있어 만일 이수연이 세상에 드러나기라도 하면 박준태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김성희와 박준태는 이수연을 빼내 무연산으로 데려갔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최영민이 우선 그 이수연이 묻힌 곳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주변의 자신들도 수사망을 피해갈 수 없으리라 짐작했던 건데요. 결국은 의도치 않게 장하빈이 이수연의 키링을 가지고 있었고 그 키링의 실오라기가 이수연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그 백골이 이수연이라는 사실로 밝혀진 것인데요. 이제 이렇게까지 밝혀지니 박준태와 김성희는 최영민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것까지 겁이 났겠죠. 분명 자신에게 준 영상엔 이수연이 거기 묻혔는데 어떻게 무연산으로 가 있냐고 말이죠. 김성희가 아직은 그것까지는 최영민이 모르는 것 같다고 박준태에게 했던 말이 바로 그 이야기였던 건데요. 최영민만 그대로 속아 넘어가면 세상을 모두 속일 수 있으리라 김성희와 박준태는 생각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누군가 뒤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죠. 바로 장하빈의 남자친구 이수연입니다. 늦은 저녁 박준태와 김성희가 대화를 나누는 뒤편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비춰졌는데요. 이 오토바이는 바로 이전에 연주 여자단기 청소년 쉼터에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자수하러 가자는 장태수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 가정폭력으로 장하빈이 경찰에 신고를 했었던 것 기억나실 텐데요. 장하빈은 장태수를 따라갈 수 없었죠. 송민아는 살아있습니다. 장하빈 자신이 송민아를 어떻게 했던 게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자신이 진행시켜오던 일이 곧 성사될 상황인데 장태수 때문에 일이 엉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었죠. 장하빈이 경찰을 통해 하룻밤을 보내게 된 곳이 바로 연주 청소년 쉼터였습니다. 장태수가 장하빈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장하빈은 다른 곳으로 나와 남자친구 이수연으로부터 돈가방을 전달받았던 것인데요. 장하빈은 빨리 최영민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돈가방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장태수와 함께 집에 있다가 나온 상황이라 돈가방을 들고 나오면 분명 장태수 눈에 들키게 될 게 뻔한 일이었죠. 그래서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경찰차를 타고 떠나는 장하빈의 손은 비어 있었습니다. 등에 백팩 하나만 달랑 메고 있었던 건데요. 지하철 물품 보관소에 넣어놓은 돈가방을 가져와 장하빈이 집에 숨겨놓은 곳은 바로 자물쇠가 장치된 책상 서랍이었죠. 장하빈은 남자친구 이수연을 시켜 그 돈가방을 쉼터로 가져오게 했었네요. 장하빈은 쉼터에서 바로 나가 최영민을 만나야 했기 때문인데요.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던 최영민은 장하빈의 뛰어난 두뇌 작전으로 병원에 실려가게 되고 또 극적으로 병원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장하빈은 계획대로 빨리 최영민을 만나야 했고 최영민은 빨리 장하빈에게 돈 보따리를 받아 경찰 몰래 튀어야 했기 때문에 둘 다 빠르게 움직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대화산 산기슭에서 최영민을 만난 장하빈은 엄마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알아내려다 최영민 핸드폰에 놀라운 영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엄마의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는데요. 하지만 장하빈은 그러나 중에도 곧바로 정신을 차리는 침착함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최영민은 그 반대 성격이죠. 자신이 거기에 온 목적이 바로 돈가방이었기 때문에 장하빈을 공격해 돈가방을 가져가려고 할 텐데요. 아마 이곳에도 오토바이 사나이 이수연이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이수연이라는 동명이인을 등장시킨 건 작가의 트릭인데요. 더구나 여자친구 이수연이 장하빈과 친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남자친구 이수연은 장하빈을 추종하는 신복처럼 모든 일을 다 해결하고 있는데요. 전학을 온 이수연이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장하빈에게 접근했으리라는 부분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물론 눈치 빠르고 두뇌 회전이 특별한 장하빈이 이수연의 그런 걸 알아차리지 못했을 리도 없을 텐데요. 아마도 5회와 6회차에는 윤지수와 장하빈 모녀 간의 이야기와 여자친구 이수연과 남자친구 이수연 간의 이야기가 제대로 풀려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10년 전 장태수 가족에 일어난 그 사건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건까지 박준태 선생이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편 소름이 끼치기도 합니다. 산재에 있는 모든 일들이 제대로 해결이 되어서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 장하빈의 결백이 빨리 모두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